안녕하세요. 지금은 오랜만에 기차 여행을 위해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올 거라 새벽 6시 45분 기차를 예매했어요. 새벽이라 버스에 조조 할인이 찍히는 것도 생경하고 길거리에 이렇게 차도 사람도 없는 모습이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더라고요. 한 막힘없이 청량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인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기차를 탔는데요. 그 2시간이 삭제됐습니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바로 기절했거든요. 한국은 철도가 잘 되어 있어서 당일치기가 가능하죠. 제가 영주역에 내려서 가장 놀랐던 점이 여기가 꽤 지방 시골임에도 기차역이 너무 깨끗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았던 건 바로 이 태극당 카스테라 인절미를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영주역의 대합실은 이렇게 깨끗하게 신식으로 지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영주역 바로 앞 버스 정류장에 시티투어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갑니다. 영주는 부석사, 소수서원, 인견시장, 근대문화거리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는데요. 영주시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해 1인 8,000원에 모두 다녀올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달려 부석사에 도착했어요. 676년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선면왕자가 의상대사를 지키기 위해 용으로 변해 무량수전 앞마당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실제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용처럼 긴 물체가 촬영된다고 해요. 이런 재밌는 구전 역사 지식은 영주 시티투어 하시면 들으실 수 있답니다. 저는 폭우, 폭설, 강풍 등 제 수준의 날씨가 아니라면 계획한 대로 여행을 가는 편이라 계속 비가 오네요. 하지만 이렇게 들리는 빗소리도 참 예쁘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이 문만 지나면 바로 그 국보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나갈 때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짠! 요게 바로 교과서에서만 보던 무량수전입니다. 베를린 기둥을 실제로 보게 되다니 역사 공부할 땐 형장학습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주 버스 투어를 통해 부석사를 방문하게 되면서 저 혼자 왔더라면 절대 들어가 보지 못했을 건물 내부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유익했어요. 여러분, 부석 뜻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떠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부석사 창건 당시 하늘에서 날아와 공중에 떠 있었다는 부석입니다. 가이드 아저씨 어릴 적엔 실을 저 돌 아래에 통과시켜 정말 떠있다는 걸 증명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젠 무량수전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이곳은 고려 중후반기에 지어져 그 오랜 세월과 역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전국을 여행할 때 항상 그 지역 대표 사찰을 방문하는데요. 최초 창건 시기가 신라, 고려, 조선시대라고 기재됐지만 불에 타 재건된 경우가 많은데 부석사는 그 역사 그대로를 품고 있어서 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한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린댔죠? 무량수전은 고려시대, 그 앞에 문은 조선시대에 지어졌는데 처막 끝이 꼭 맞춰 지은 것처럼 서로 이어져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젠 점심을 먹으러 슝 날아갑니다. 부석사 주차장 앞에 식당이 3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종점식당에 왔습니다. 반찬들이 다 맛있어서 놀랐어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소수서원입니다. 중종 38년에 세워진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성리학을 한반도에 처음 정립한 안양선생을 사당에 모시고 있답니다. 처음엔 백운동 서원이라 불렸으나 퇴계 이황의 요청으로 소수서원 현판을 하사받았다고 해요. 예전에 안동 도산서원을 방문했을 때 더 이상 멋들어진 곳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소수서원이 도산서원에 맞짱 뜰 만큼 멋진 곳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종 시절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사라질 뻔했지만 한국 최초 서원이라는 상징성으로 다행히 보존 결정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당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정자는 유생들이 술 마시고 놀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든지 선생님 눈에 띌 수 있는 위치라서 저라면 여기서 안 놀 것 같은데 아주 잠깐씩은 눈치 안 보고 놀 수 있었던 걸까요?
소수서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산서원과는 달리 평지에 여러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마찬가지로 그 오랜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이더라고요. 이 건물의 현판을 보시면 소수서원의 옛 이름 백운동이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돌기둥은 세숫대야 받침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보면 불타 없어진 건물 기둥인 줄 알겠어요. 소수서원은 둘러볼수록 이런 곳에 있으면 공부할 맛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멋들어진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수서원 바로 옆에는 선비촌이 있답니다. 영주시에 자리하고 있던 웅장한 한옥 고택들을 한 곳에 모아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해요. 마치 한옥만 모아놓은 용인 민속촌 같은 느낌이랄까? 비가 오지 않는 날에 갔더라면 다양한 체험들도 가능했을 텐데. 하지만 다른 지방과 다른 구조를 가진 한옥대만 봐도 충분히 재밌었어요. 영주 지역이 겨울에 정말 많이 추워서 미음자 형태의 가옥구조가 발달했다고 해요. 이것도 교과서에서만 보던 가옥구조. 그러다 갑자기 드는 의문인데 사시사철 덥고 습한 대만에서는 왜 이런 미음자 구조로 집을 지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녹스고지라는 카페입니다. 영주시에서 유일한 갬성 카페 같은 느낌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과 인테리어가 정말 멋지답니다. 옥상까지 총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리도 정말 넉넉하고 무엇보다 영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스무디가 7,500원일 정도로 음료값은 좀 세긴 한데 여기 피스타치오 스무디가 그럼 전 이번 영상을 마치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게요. 좋아요는 안 눌러도 구독은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빠이.